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21세기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할 인간 유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실질적으로 문명의 거대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등장할 새로운 유형을 지칭하는 수많은 용어와 낱말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휴먼, 호모 마키나, 호모 데우스, 이러한 이름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인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포스트 휴먼이 탄생을 합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휴머니즘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벽화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고전적 휴머니즘은 신이 중심이 된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탐색하였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탐구하였다면, 21세기에는 이러한 질문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4단계로 새롭게 등장할 인간 유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인간 유형이 왜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가 이 지구에 등장하면서 지구를 점령한 인류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휴머니즘이 근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인간 본성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인간 본성이 포스트 휴먼의 등장과 트랜스 휴머니즘의 발전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살펴보자 합니다.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할 호모 데우스, 이 호모 데우스는 실질적으로 신이 된 인간을 의미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과 기계가 융합해서 이제까지 인간이 보여줬던 능력을 훨씬 더 획기적으로 극복하고 더 향상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 능력의 가장 기본이라고 그럴 수 있는 인지 능력, 감정 통제 능력,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진화 과정의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화 과정조차 극복해서 인간이 인간을 창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인간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better than human, 인간보다 훨씬 더 나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간이 등장하면서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 역시 변화합니다.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역사상 처음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은 사람이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많고, 늙어서 죽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군인 테러범 범죄자의 손에 죽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가뭄, 에볼라,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죽기보다 맥도날드에서 폭식해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제까지 지상에서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 문명이 발전할 때까지 핵심적인 문제는 실질적으로 기아, 역병, 그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키고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역병을 극복하고 인간에게 잔인하고 참혹하기 짝이 없는 죽음을 선사하는 전쟁을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까지의 핵심적인 질문이었다면 21세기 호모 데우스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불멸의 문제.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동안 육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이제까지 신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영원 불멸의 신성을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이 21세기의 핵심적 의제로 떠옵니다. 이런 인간의 문제는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문화가 발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노티 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뜻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성찰함으로써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다면 21세기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과학과 기술에서 발견합니다. 커즈와일은 인간의 뇌를 이해하고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하는 프로젝트의 최고 결정은 결과적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포스트 휴먼의 탄생과 트랜스 휴머니즘의 발전은 결과적으로 인간 능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라는 인간 능력 강화 기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 능력 강화 기술은 인간에게서 핵심적인 문제인 헬스 스팬, 수명의 연장, cognition, 인지 능력의 강화, 그리고 감정의 통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post-human capacity, post-human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기계와 결합되어 있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21세기의 인간은 호모 마키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계 인간이라는 뜻이죠. 기계 인간의 출현은 실질적으로 18세기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함께 등장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물론적 철학자 라메트리는 롬 머신, 기계 인간이라는 저서에서 우리 인간 유기체 자체도 하나의 기계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기계로 보면 인간도 궁극적으로는 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이 커즈와일이 주도하고 있는 트랜스 휴머니즘의 목표는 인간의 뇌를 발전시키고 인간의 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이렇게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뇌를 수리하고 마지막으로 더 뛰어난 지능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기술은 엄청난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성공은 야망을 낳습니다. 인간의 삶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극도의 비참함에서 구한 다음 우리가 할 일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과 동물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우리가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호모 데우스의 등장 출현은 언제부터 시작한 것일까요? 실질적으로 지상에 인류가 존재하고서부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상에서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를 1년 365일로 환산을 하면 지상에서 인류가 생존하기 시작한 것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마지막 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짧은 시간, 그 중에서도 기원전 7만 년 전에 인류세가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그렇다면 처음 등장을 할 때에는 정말 미미하기 짝이 없고 형편하기 짝이 없는 동물에 불과했었는데 어떻게 지구를 갖다가 점령하고 정복한 우점정이 된 것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꼽습니다. 7만 년 전 이루어졌던 인지혁명, 그리고 약 12,000년 전 이루어진 농업혁명, 그리고 500년 전 이루어졌던 과학혁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인지혁명은 기원전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까지
배, 기름, 등잔, 활과 화살, 바늘을 발명한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로 발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도구를 발명할 수 있는 존재. 이래서 인간을 지칭하는 라틴어 학명이 호모 파베르입니다. 인간은 도구를 발명할 뿐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고 도구를 통해서 자연 환경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약 7만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언어로 인해서 인류의 소통 방식은 획기적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원전 17,000년 전에 형성된 라스코 동굴벽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라스코 동굴벽화에 그려져 있는 이런 동물들은 사실 그 당시에 인간들에게 생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동물들일 수도 있겠죠. 오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말 대단한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자연을 갖다가 인지하고 또 그 자연을 바꾸려고 그러는 노력을 언어의 발명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언어를 가진다는 것이 어떤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만 발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침팬지 무리는 인간과 가장 닮은 침팬지에는 약 20 내지 50만 마리를 결속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언어를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훨씬 더 대규모의 집단을 갖다가 하나의 공동체로 결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허구를 창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내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른 전설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 지상에는 세계 종교라고 그럴 수 있는 수많은 종교적 허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호모 사피엔스는 허구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서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합니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모두가 공통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신화는 사람들의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인류의 역사만 놓고 본다면 신화의 시대에서 종교의 시대를 거쳐 과학의 시대로 전환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과학과 기술도 인류가 발전시킨 하나의 거대한 신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인지혁명은 언어의 발달을 가져오고 언어의 발달은 인류를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허구와 신화를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인류가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를 정복하게 되는 결정적 무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발전된 과학과 기술은 이제 인간의 삶마저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역사의 다음 단계는 기술적 유기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정체성에도 근본적인 변형이 일어나리라는 생각이다. 또한 이러한 변형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사람들은 인간적이라는 용어 자체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모든 문제는 인간에게 맞춰집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그런다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 본성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인간 본성을 이야기할 때에만 우리는 휴머니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머니즘은 인간 능력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휴머니즘은 대체로 세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고전적 휴머니즘은 기원전 5세기에서 발전해서 중세에 이르기까지의 시대를 일컫습니다. Sub specie aeternitatis, 라틴어로 쓰는 이 관용어는 영원의 관점에서 라는 뜻입니다. 고전적 휴머니즘은 영원하고 불멸한 존재인 신의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성찰하고 고찰해 왔습니다. 15세기, 16세기에 발전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세상의 중심을 신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옮겨 놓습니다. 근대적 휴머니즘이라고 그럴 수 있는 이 르네상스 시대의 휴머니즘은 Sub specie humanitatis, 모든 사물과 세상을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이것이 기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은 휴머니즘이 강화되고 과학과 기술도 어떤 의미에서는 휴머니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21세기에는 이런 휴머니즘이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하게 될, 새롭게 출현하게 될 휴머니즘을 포스트 휴머니즘 또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칭합니다. 이 휴머니즘은 모든 사물과 세상을 숲 스페치에 마키네, 기계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인간 본성인가?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성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상상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규정하고 정의를 내리면서 한 유명한 명제가 있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조온, 로곤, 에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로고는 로고스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라틴어로 하면 아니말 라치오날레, rational animal이라는 뜻이겠죠. 또는 조온 폴리티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공동체를 이루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 조직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주 고차원적으로 정의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 본성은 대체로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특성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도 동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다른 짐승과 야수와 다른 특성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성숙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특성입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인간 본성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인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인간 본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이런 문제들도 이 세 번째 질문과 연관되어 있죠. 네 번째, 인간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교화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우리가 인간 본성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네 가지 특성들이 과연 21세기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포스트 휴먼에게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성찰하고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휴머니즘은 이제까지 본성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고전적 휴머니즘의 인간의 본성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또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21세기의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은 본성마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렇게 바꿀 때에도 좋은 의도와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 따라서 무엇이 좋은가는 인간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의 탄생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인간 능력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인간 능력을 발전시키고 인간 능력을 실현하는 도구가 21세기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과학과 기술입니다. 호모 파베르가 호모 사피엔스를 능가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21세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구가 인간에 의해서 지배받고 정복받고 난 다음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다른 동물을 갖다가 구별 짓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무엇이 인간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관련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anthropological machine이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과 비인간을 경계짓고 무엇이 인간적인 것인가를 규정하는 기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포스트 휴먼이 등장하면
이런 인간 본성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미래에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화론적 생물학의 도전입니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존재입니다. 19세기 이래로 우리는 이런 역사적 과정을 진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진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로 발전할 것인가는 여전히 물음표이고, 이런 점에서 인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존재입니다. 21세기 인간은 이제 동물의 영역에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기계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인간은 예컨대 사이보그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이보그입니다. 휴대폰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고 컴퓨터 없이는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인터넷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가 기계가 아닐지는 몰라도 기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브레인 인터페이스가 발전을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정보를 컴퓨터에 업로드 시킬 수 있다고 그런다면 21세기 인간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뇌는 컴퓨터이고 따라서 컴퓨터는 뇌가 된다는 것이죠. 기계의 등장과 관련돼서 핵심적으로 등장한 질문이 튜링 테스트입니다. 인간과 기계는 어떻게 다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Can machines think? 기계도 생각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인간만이 사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기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연산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기계와 인간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어떤 작업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튜링 테스트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로부터 오는 수많은 정보를 예컨대 이진법의 알고리즘으로 처리합니다. 컴퓨터의 예컨대 계산 대상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리즘 플러스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의 토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1세기에 새롭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은 유기체 자체를 알고리즘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두뇌가 작동하는 것도 알고리즘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알고리즘의 계산은 계산기가 물질로 이루어졌건 아니면 유기체이건 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컴퓨터는 예컨대 기계로 되어 있지만 인간처럼 계산을 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정보도 축적을 합니다. 유기적 알고리즘이 비유기적 알고리즘이 절대 하지 못하거나 그보다 뛰어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기계가 인간처럼 될 수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닉 바스트롬은 In Defense of Post-Humanism, Post-Humanism의 변론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ranshumanism is an outgrowth of secular humanism and the Enlightenment. 세속적인 휴머니즘과 계몽주의의 산물이 트랜스휴머니즘이다.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각종 문제로부터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을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휴머니즘이라고 그런다면 트랜스휴머니즘은 이러한 계몽과 휴머니즘의 결합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이 트랜스휴머니즘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전제를 합니다. Current human nature is improvable.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인간 본성은 improvable,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 본성마저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우리가 Technological Post-Humanism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술공학적 포스트 휴머니즘. 이 기술공학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The belief in overcoming human limitations through reason, science, and technology. 이성, 과학 그리고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핵심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이 발전을 해서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도대체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와 로봇과 인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전적 휴머니즘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탐색하였다고 그런다면 포스트 휴머니즘, 트랜스 휴머니즘은 인간과 기계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탐색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의 문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기계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기계와 다른 점이 욕망과 욕구와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기계는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유기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약물, 유전공학, 직접적인 뇌 자극을 통해 그 유기체의 욕망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통제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학과 기술, 이런 믿음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하는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인간이 이제까지 수행했던 노동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인간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은 일자리뿐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빼앗아가는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를 바라는가? 과학과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를 선사하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면서 과학과 기술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사회는 21세기에도 훨씬 더 나은 인간다운 사회로 발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